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 쌍간으로 예쁘지요. 그런데 이 잘라낸 이 부위를 그냥 그대로 꽂아놓으면은 이 상처도 아물지 않을 뿐더러 여기 팔방근도 형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미약하게 이렇게 뿌리가 나 있지만은 요게 1년, 2년 해서 해를 거듭해 갈수록 이 뿌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밑에 부분, 이 부분을 이 호까이들을 이용해서 완전히 다 잘라내 줘야 돼요. 어디까지? 바로 뿌리가 난 바로 밑에까지 바짝 자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꺼번에 자르면은 나무가 쪼개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으차 해서 이렇게 잘라주는데, 이 뿌리들 하나하나가 아주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잘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게 이끼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짧게 난 뿌리 있거든요. 얘들도 상하지 않게 해서 이렇게 전부 밑을 잘라내는데, 이렇게 잘라내고 나서 여기는 별도로 이 상처 보호제 같은 거 안 발라줘도 됩니다. 제 경험으로 해보면은 이것이 3년 정도 지나면은 상처 없는 이 밑에 요 부분도 완전히 상처가 없어져 버리는 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전부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뿌리들도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할 건데, 일단은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밑에 이 잘라낸 부분 여기를 깔끔하게 아물 수 있도록 그 뿌리 바로 밑부분에서 조심조심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가 아까 제가 손톱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던 나무죠. 그러니까 제가 지름 3cm 이상은 뭐랄까 출목하지 않는다 하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이렇게 커 보이지만은 사실 이제 또 잘라놓고 들어가서 보면은 딱 엄지손가락 굵기입니다. 한번 잘라볼게요. 근데 이게 힘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같이 이 연약한 남자가 요 일을 할 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 튼튼한 원장님은 카메라를 들고 계시고, 감독님은, 저같이 연약한 사람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좀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오늘 원장님 생신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하루만 용서해 주기로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 더 할게요. 엊그저께 저희 집에 우연히 지나가는 좀 연세 드신 분 두 분이서 오셨어요. 그러더니 저희 집 나무를 삥 한 바퀴 둘러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저한테 나이를 물어봐요. 그래서 갑자기 나이를 물어보길래 제 장난기가 또 이제 발동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 물어보시는 분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내일 모레면은 칠순이래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저는 똑같이 저는 내일 모레면은 팔순입니다 라고 장난을 쳤죠. 그랬더니 이분이 제 얼굴을 빤히 한참 쳐다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쳐다보세요. 제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제 얼굴 팔순처럼 보이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팔순인데도 얼굴이 굉장히 동안이네요. 저 동안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처럼 젊은 마누라 데리고 살면은 우리
원장님은 이마에 아직 저처럼 선명한 주름 자국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 혼자 다 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그때 원장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저는 보조 역할이었는데, 집사람이 원장님이 옆에 계셨는데 그 원장님 가르치면서 저렇게 젊은 여자를 데리고 살면은 이렇게 얼굴이 젊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까딱까딱 해요. 자, 이제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분이 뭔가 미심쩍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아닙니다. 8순 아니고 아직 60도 안 넘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정정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제 고지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나이를 물어봅니다. 이제 쫓아다니면서 물어봐요. 또 제가 또 장난기가 발동을 했죠. 아, 제 나이가 8순으로 보인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한테 형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아, 이분이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 나이를 밝혔죠. 밝혔더니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러면은 그냥 형님이라고 앞으로 또 오시면은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나이 든 사람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면 벌 받아요. 제가 그렇게 부르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학교 출근하고 없었을 때 유튜브를 보셨던 분이 여기가 그 유튜브를 하는 곳인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여기를 어떻게 들렀어요. 그걸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딱 맞았다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딱 나무를 보다가 지금 이렇게 손대고 있는 이 세지소사에 이제 필이 꽂히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 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 나도 유튜브에서 많이 봤다.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이 이런 자그마한 소사는 우리 집에서밖에 생산을 안 하는데 어디서 보셨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유튜브에 웬 노인 양반 하나가 나와서 비옷 입고 이걸 갖다가 씻어내는데 거기도 좋은 나무가 참 많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제 거기가 여기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도 이분이 이제 안 믿으셔가지고 결국 유튜브를 확인을 했죠. 감독님, 그때 그분 믿고 가셨어요? 안 믿고 가셨어요? 믿고 가셨어요? 그분 또 혹시 그 이후에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오랜만에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제 얼굴을 보면 딱 그래요. 어머머머 선생님 10년 전이나 똑같으세요. 저요, 제가 젊게 보인다는 줄 알고 속없이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0년 전에 제가 얼마나 늙어 보였을까요?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은 거죠. 머리는 홀라당 이렇게 벗겨지는데. 자, 이제 놓고 다 놀았죠? 이 나무 아까 제가 그랬죠? 더 잘라서 들어가면은 작아질 거라고요. 이것도 또 이렇게 보면은 또 보여요. 이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은 정밀하게 작업을 한다고 해도 그럽니다.
자, 이 나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자른 다면 줄어들 거라고 그랬죠? 한번 볼까요? 확인해봐요. 자, 봐보세요. 아까는 엄지손으로 가리면은 하얀 부분이 남았죠. 근데 지금 어때요? 가려졌죠.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제가 손톱 굵기로 자른다는 거 이제 맞죠? 이 굵기 이상은 절대 추목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상처가 남게 되면은요, 이게 아물지 않고 너무 크면은 여기에 상처가 남거든요. 요건 위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요의 굵기 이상은 추목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 이런 것들은 뭐 새끼손가락 굵기 그 정도 되겠죠. 물론 제 손가락이 다른 사람보다 가는지 굵은지는 모르지만은 손가락 기준은 제 손가락입니다. 자, 이렇게 밑에 보이는 부분이요. 제가 최대한 이 뿌리 난 밑부분까지 들어가면서 다 자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지금 4개째. 저는 이런 것 만나면 반가워요. 이건 작업이 진짜 쉽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나무들은 안 커요, 잘. 이게 한 5, 6년 커도 이 굵기가 2배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이거요? 7년 큰 거 무지막지하게 커집니다. 근데 얘들은 근데 여러분도 지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이 이렇게 볼 때요. 요 굵기하고 뿌리가 난 부분하고 굵기가 같아요. 맞죠? 근데 요게 해를 키울수록 요 부분이 옆으로 넓어집니다. 이렇게 돼요. 안정감 있게.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일부 나무는 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부분이 커지는 걸 보고 원래 그런 나무를 추목했거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다라고 그랬죠. 대개 추목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뿌리 내리면 그대로 심어요. 그래놓고 활착을 하면 다시 뽑아가지고 팔방근 작업을 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막 핀 꽂아놓고 막 어쩌고 그러거든요. 뭐 좋아요. 그렇게 해도 좋은데 근데 제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상태에서 곧바로 합판 작업을 하는 겁니다. 뿌리가 굳기 전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으냐. 요 잡목, 소사나무 정도나 단풍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은요, 이 뿌리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게 교정을, 철사를 걸어서 하지 않는 한, 이게 벌써 이게 성냥골보다 더 굵어졌거든요. 이런 것은 철사를 걸지 않는 한 교정이 안 돼요. 다행히 방향이 지금 이렇게 놔줬는데. 그래서 요때 나무한테 조금 이왕 무리하기 시작한 것 조금 더 하라고 여기에다가 압력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압력을 넣고 그 다음에 이 뿌리가 길어버리면요, 이 뿌리가 이렇게 길게 당겨놓으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빨리 활착은 해요. 근데 팔방금 만드는 데는 아닙니다. 가지 길게 늘여가지고 한 번에 철사 걸어서 나무 만드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대개 저는 이렇게 합판 작업을 할 때 이 뿌리가 합판 바깥으로 뻗어나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짧게 잘라요. 이렇게 짧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로 호치키스로 썼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고무줄을 엮죠. 이 고무줄을 갖다가 이렇게 노란 고무줄 있죠. 이 노란 고무줄을 이렇게 엮습니다. 엮어서 나무가 위로 뜨지 않도록 X자로 이렇게 한번 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X자로 꼬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나무가 위로 뜨지 않게 만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뿌리가 흐트러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더 이제 또 빗질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빗질을 해서 뿌리가 팔방근으로 나오게 하는데 얘들이 저처럼 말을 안 들어요. 요게 뿌리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럴 때
또 쓰는 비장의 방법이 짠! 자, 요 에어타카 무방구에서 팔거든요. 요걸 가지고 이 에어타카 핀이요. 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밑에다 대고 손가락 대면은 끝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어타카를 한 요 정도다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이제 서서히 이렇게 좀 뿌리 방향을 팔방으로 쫙 뻗도록, 자, 봐보세요. 이렇게 팔방으로 다 뻗도록 교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에어타카로 이렇게 군데군데 넣어서 이걸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얘 뿌리 하나가 도장을 했거든요. 이렇게 도장을 한 것은 잘라줍니다. 이건 놔두면은요 평건돼 버려요. 그러니까 뿌리가 골고루 성장하도록 뿌리 굵기도 일정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가 이렇게 놔두면은 이렇게 나무 혼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일단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범을 보였으니까 나머지 나무들도 전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뿌리를 짧게 자르는데 그러면 실패할 확률은 없느냐? 있어요. 제 경험으로, 제 실력으로는 100주 중에서 5주 정도, 3주에서 5주 정도가 활착 과정에서 죽습니다. 그래도 이 뿌리빨 자체만큼은 나머지는 완벽하게 나와요. 자, 지금 이 분에다가 심을 건데 이거 뭘로 보이세요? 플라스틱 분? 화분 받침대? 아니요. 이 화분 받침대도요, 쓰기 나름이거든요. 이건 안반입니다. 안반에다가 이 나무를 지금 옮겨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호기지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구멍을 제가 다 뚫어놨어요. 인두로. 전기 인두로 다 뚫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체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철사를 갖다 낀 다음에 이제 보통 나무 심는 방법하고 똑같게 하는데, 기존에는 밑에다 굵은 거 깔고 그 다음에 가는 거 썼거든요. 저옥토 단용으로 쓰는데, 근데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냥 요거 하나만 가는 저옥토 하나만 갖고도 요게 충분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일단은 나무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하는데, 이때는 수단 방법을 가르지 말고 나무가 안 움직이게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분하고 나무하고 따로 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렇게 철사를 감아 놓으면은 이 철사는 언제 푸느냐? 이제 이 여름 지나서 가을 무렵 정도 되면은, 여름이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나무가 살이 찌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파고 들어갈 위험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분이 이걸 갖다가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파고 들어간다, 나무 세력이 약해서,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두셔도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있죠. 뭐가 있느냐? 그렇다면은 밑에 하판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3년 정도 지나서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보면은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럼 고무줄은 어떻게 되느냐? 배극장을 다 하십니다. 고무줄 새로 쓸 것도 아니고. 얘들은 천연 라텍스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지나면은 삭아서 없어집니다. 물론 흙 속에 남아있는 것들은 남아있어요. 근데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한 찾기 힘들 정도로 꼭꼭 숨어있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초심박은 거 있죠? 그 뿌리에 상처가 나지 않을까? 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만 걱정하시라니까요. 그 철심은 나중에 녹이 나가서 전부 살아서 없어집니다. 굵은 거 우리가 안 썼잖아요. 가는 거 썼잖아요. 자, 이렇게 이 나무 분홀림 과정이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 흠뻑 주놓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뿌리 얽어 내려라, 뿌리 얽어 내려라 하고 손대지 말고 쳐다만 봐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분홀림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렇게 된 나무, 참고로 이 한 나무를 취목을 했는데 이 나무 수간에서 나왔죠. 꼭대기에서 나온 나무잖아요. 이 나무는 딱 한 주가 나오죠. 수간이니까. 그리고 얘는 모든 나무 중에서 엄청난 성장을 보일 아이입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그 자그마하게 따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동 굵어진 거. 그래서 이 나무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나무는 조금 특별한 대우를 받지. 자, 이상 예솔분재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